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6살 내과 전문의로 40년간 병원에서 일했던 김재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앞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상당수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그러나 매일 반복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젠 나이 들었으니까 아픈 것도 당연하죠.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체념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저는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들 중에도 누군가는 지팡이 없이 등산을 다니고 누군가는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는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10년 앞당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대, 90대에도 매일 산책하고 손주들과 여행 다니는 삶, 절대 꿈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제가 80을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습관 하나를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오직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최악의 습관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울 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스스로는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 한 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10년은 더 살게 할 수도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굳이 물 안 마셔도 괜찮겠지. 차 마시고 국물도 먹었으니까 수분 충분할 거야. 그런데 이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갈증 신호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갈증을 못 느끼더라도 이미 몸속은 탈수 상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 심장, 폐, 간, 신장 모든 기관이 물 없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뇌는 수분이 20%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심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 유발됩니다. 실제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변비, 신장결석, 방광염, 심지어 신부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이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80세 여성 환자였는데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 들어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으며 아침마다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혈액 농도가 지나치게 짙었고 신장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고작 종이컵 2~3잔이었습니다. 커피나 국물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최소 6컵 이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식사 전 1컵, 자기 전 1컵을 꼭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아침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고 식사량도 회복되었으며 혈액 검사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신다는 기준으로는 늦습니다. 이미 탈수가 시작된 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마신다는 건 수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이고 커피, 녹차, 심지어 국물까지도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배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커피 2잔 마시면 물 3잔을 더 마셔야 균형이 맞춰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2컵 분량의 수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기상 후 물 한 컵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식사 전후로 한 컵씩, 특히 외출하거나 약을 먹기 전에는 꼭 물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전 한 컵은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단, 밤중 소변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라면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마시는 것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물 섭취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하루 목표 섭취량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ml짜리 물병에 눈금 스티커를 붙여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 표시해 두면 하루 동안 어느 정도 마셨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용 물병을 들고 다니며 외출 중에도 틈날 때마다 마시는 습관을 만들면 무의식적으로 물을 거르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많아지는 이유도 상당수가 수분 부족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이 말라 있으면 피부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은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내 몸을 위한 보약입니다. 하루 물값으로 1,000원도 안 드는 이 작은 습관이 만원짜리 약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잔이 채 안 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물을 의식적으로 챙겨 마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에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1,000원도 안 드는 물 한 잔이 그 수십만 원짜리 병원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방금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 어떻게 몸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섭고 더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이 빠졌다고 좋아하는 착각입니다. 70대 이후에 살이 빠졌다는 건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살 빠졌다고 안심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 불리며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분명한 질병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고 남는 에너지가 혈당으로 남게 되면서 당뇨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는 근육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3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근육 감소는 7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3배 이상으로 가속화됩니다. 이런 근감소증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줄면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피곤하네, 계단 오르기가 벅차네 정도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이 생기며 그때부터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골절 환자의 30% 이상이 재활을 하지 못하고 거동이 힘든 상태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남성 환자였는데 최근 들어 살이 빠졌다고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 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체중은 5kg 줄었지만 그중 대부분이 근육량이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복부 코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도 높아졌고 허리 통증과 관절 통증도 함께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번씩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이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은 노인의 낙상 예방 프로그램에서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둘레를 정기적으로 재보는 것입니다. 팔뚝보다 중요한 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둘레가 줄어들면 바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열심히 챙겨 드시지만 단백질은 간과합니다. 계란, 두부, 콩, 생선 같은 식품을 하루 3끼 골고루 섭취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특히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단,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걷는 방식도 좋습니다. 걷기는 하체 근육뿐 아니라 심장, 폐 기능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지팡이 없이 걷는 70대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근육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살이 빠졌다는 이유로 좋아하기보다 체중의 변화가 근육에서 오는 건 아닌지 체크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근육이 빠진 것일 수 있으며 그 시점을 넘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육은 한 달에 1kg씩 빠져도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근육이 빠진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근육이 빠졌다면 그건 단순한 체중 변화가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신호입니다. 방금 우리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생명력을 갉아먹는 신호라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넘기고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을 거르는 식사 습관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혹은 어릴 때부터 안 먹는 습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면 가장 먼저 굶는 것은 위장이 아니라 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밤사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을 버텼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을 또 거르면 뇌에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아침을 거르는 노인은 아침을 꾸준히 먹는 노인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적으로 낮았으며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조절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하루 식사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은 불안정해지고 이는 당뇨병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침을 거르면 점심 혹은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으로 이어지면서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체중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살은 찌고 근육은 줄어드는 최악의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8세 남성 환자는 아침은 원래 입에 안 붙어서 거의 안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심은 항상 과하게 드시고 저녁도 늦게 먹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분은 혈당이 늘 들쭉날쭉했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침마다 어지럽고 손이 떨리는 증상을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조언 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큰 식사 말고 계란 하나, 바나나 하나라도 드셔보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 이분의 혈당 수치는 놀라울 만큼 안정되었고 오전 시간대의 피로감도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혈당 밸런스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건강법이나 간헐적 단식에 대해 듣고 실천하시기도 하는데 70대 이후에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대사 속도, 회복 능력, 체내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몸에 아침을 거르는 건 전날 밤 쓰레기 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과 독소, 염증이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되면서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은 무너집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리보다 빠르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에 미리 삶아둔 달걀 1개, 전자레인지에 데운 두유 1컵, 바나나 1개만 있어도 충분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총 준비 시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더하면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또한 아침 식사와 함께 물 1컵을 꼭 곁들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간 몸은 수분 보충과 함께 위장 활동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이 물 1컵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아침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나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미지근한 물과 소화 잘 되는 아침 식사 조합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일정한 시간에 가볍게라도 식사를 하면 몸이 리듬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먹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아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면역력, 신진대사 전체를 망가뜨리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우울감,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는 대부분 아침 한 끼를 무시하면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오늘 아침을 건너뛰셨나요? 그 습관이 어쩌면 여러분의 기억력, 활력, 면역력까지 함께 잃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3가지, 계란 하나, 바나나 하나, 물 1컵.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뇌 건강과 대사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잠이 없어요. 이제 늙어서 예전처럼 안 자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그냥 넘기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뇌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생활 패턴, 바로 밤늦게 자고 수면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 드니까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회복 기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보호하기 위해 수면의 양과 질 모두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뇌가 먼저 망가집니다. 수면 중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뇌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되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즉, 이 시간대에 제대로 잠들지 못한다는 것은 뇌에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일 이상 밤 12시 이후로 잠드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정상 수면을 유지한 노인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고령자의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 인지기능 저하뿐 아니라 우울 증세까지 동반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70대 중반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지만 자주 기운이 없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새벽 1시에서 2시에 잠이 들고 아침 8시에서 9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 괜찮아 보였지만 뇌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골든타임인 밤 10시에서 12시 사이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 시간을 앞당기고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는 습관으로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한 달 후 집중력 저하와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회복과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TV, 불규칙한 식사와 늦은 카페인 섭취로 인해 이 소중한 시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 꺼진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염증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신체 전반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면 개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고정하세요. 주말이라도 예외 없이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고정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침 전 자극을 줄이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 TV, 밝은 조명은 최소 1시간 전에 모두 끄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부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이 지나도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처럼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세요. 세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밤에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명상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떨어지며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잠드는 그 시간이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고 치매를 막고 면역력을 채우는 치료의 시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면 인생이 줄어듭니다. 잠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수십만 원을 쓰는 것보다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자는 것이 훨씬 강력한 예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셨나요? 그 대답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우리는 수면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뇌 기능을 무너뜨리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약, 그 약을 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되겠지 하며 자의적으로 약을 끊거나 늘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번째 습관은 그 어떤 습관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의사로 일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어느 날 81세 여성 환자분이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해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반신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가족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은 최근 혈압도 괜찮고 몸도 멀쩡하니까 약을 한 이틀 건너뛰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은 지 4, 5년이 지나면서 스스로 판단하신 겁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대부분 조용한 병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심장과 혈관, 신장, 뇌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살짝 높은 것쯤이야 하고 무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한번 치솟으면 뇌출혈, 심근경색, 실명, 급성 심부전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단숨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끊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임의로 약을 늘리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불편함이 있다고 약을 2배로 늘려 드시는 분들 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 본인이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한약,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 약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과 홍삼을 함께 복용했을 때 일부 성분이 충돌해 혈압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 자몽 주스를 마시면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져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 간 상호작용은 여러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발생하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는 여러분의 몸 상태와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을 모두 고려해서 정해진 용량과 주기를 계산합니다. 이 흐름을 깨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몸에 시간폭탄을 설치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로 병원을 멀리하고 싶다면 약만큼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3가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약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큼 복용하는 것.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한번 걸을까? 같은 감정적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은 기분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으로 먹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이거 하나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약이나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진료를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간과 신장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 기능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기 발견 시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정리해서 휴대폰 메모에 저장해 두고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면 가족 중 한 명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거나 약 복용 알림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드신 분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 중 상당수는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거나 다시 약을 시작했을 때 이미 몸에 큰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약은 적절히 복용하면 몸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원비 수십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매일 입에 넣고 있는 그 한 알의 약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올바르게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5가지의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어떤 것이든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변화는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일 아침 첫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또 어떤 분은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처음 약속드린 것처럼 저의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80을 넘어서도 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저만의 핵심 습관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바로 건강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몇 시에 일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내 몸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질병의 조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80세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쓰고 있는 이 건강일기는 말 그대로 제2의 청진기가 되어줬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습관이니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진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 친구, 지인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 6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정보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